안녕하십니까. 예, 5월달 커뮤니티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이 되게 알차고 좋은데 조금 공지가 약간 늦어서 많은 분이 자리에 함께 못하시고 또 약간 월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 이렇게 정리한 시점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또 지난달부터 장모님 대표님께서 좋은 프로그램을 또 저희들이 제안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일정들 소개하고 난 이후에 강의하시는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이동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동선 대표님께서 브랜드의 본질과 스타트업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 마케팅 첫 문을 열어주시는 강의를 듣고요. 그리고 손원 대표님 제안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요트를 타러 가기 때문에 아주 좀 간단한 저녁을 먹겠습니다. 그 이후에 손원 대표님께서 이제 아시게 됐는데 요트 마루라고 거기 대표님께 이제 저희 여스포를 좀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참석은 좀 어렵고 저희들이 가면 이제 요트를 승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초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이 엄청 좋죠. 그래서 약간 수량을 볼 수 있는,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 좀 잘 빛내주시게 된 장원훈 대표님, 그리고 이동선 대표님, 그리고 소연 대표님께 저희들 감사의 뜻으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웰비아이의 이동선 대표님 모시고 브랜드의 본질과 스타트업 브랜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거 잘 안 해봐가지고 말을 잘 못하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나라 리조트 회사에서 처음으로 마케팅을 배웠어요. 저는 마케팅을 전공한 적은 없어요. 역사과를 졸업해서 그냥 붙여주는 데 있어서 들어갔더니 마케팅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마케팅을 했고 그 이후에는 대학내이라는 곳에서 이제 주반지를 만들면서 캠퍼스 매체로서 좀 파워풀한 것도 좀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행사까지 좀 넓게 하다가 공공 쪽에서 조금 잠시 외유도 좀 하다가 이제 내 일을 할 나이가 되었구나 누구한테 고용되기 싫구나 이러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저도 이제 3년 반이니까 아마 여러분들과 이제 대표로서의 업력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브랜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거창하진 않고 제가 마케터로 약 한 26년 정도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러면서 조금씩 느끼고 이 나이가 되어서 느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책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브랜드를 말씀드리면서 제일 먼저 저희 회사 웰비아이라는 이름을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하고도 비슷한 건데 보통 브랜드 하면 고급 브랜드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브랜드 활동이라고 하면 꼭 고급 브랜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브랜드 하면 사전적으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옛날 미국에서 소에다가 이거 도장 찍어가지고 내 농장의 소다 이게 바로 브랜드의 시작이거든요. 마크 같은 거 찍어가지고 인두 같은 걸로 그거는 내 것임을 표시하고 식별되기 위함이었죠. 이거는 내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과 달라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브랜드라는 개념의 시작이었는데 그 전에는 휘장의 시대였죠. 그게 유럽에서 가문을 상징하는 이런 거 왕들이 이제 연우를 쓴다든가 이런 그런 형태의 휘장의 시대가 있었고 인두로 지져서 하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철학, 브랜드 세계관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웰비아이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똑같은 대행사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없던 대행사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동선이라는 사람이 성격이 가장 잘 투영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약간 좀 소심한 편이어서 조직 생활하면서 참 일은 잘하면서 살아왔는데 내부 정치를 잘 못하고 눈치를 많이 봅니다. 저는 누가 혹시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혹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누구한테 밉상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보기랑 다르게 되게 소심한 편인데 그래서 눈치 보지 않는 조직 회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이라는 것이 모셔지는 거고 계약을 하는 거지만 내가 필요한 게 나를 구매하는 위한 게 아니라 나랑 이야기하면 해결책이 나오거나 뭔가 갈증이 해소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럼 회사의 모습은 이래야 되겠다. 내용이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 그룹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눈치 보는 거 싫어하고,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편안하게 솔루션을 줄 수 있거나 뭔가 해결을 좀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 같고, 그래서 막 떠오르다가 우물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걸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로, 매개체로. 그래서 웰이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웰은 나쁜 뜻으로는 잘 안 쓰이잖아요. 웰컴, 웰 이렇게.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도 있구나. 그래서 웰자를 갖다 붙였고요. 그 다음은 시장에서의 차별성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무슨 웰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요. 회사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그룹, 디지털 마케팅의 뭐 선구자 이렇게 그런 걸 하지 않을 텐데, 나의 목표는 일하는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고, 찾아오는 사람은 지갑을,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된다는 부담감 없이 일단 좋은 파트너로서 이제 협력 관계로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물가 같은 것을 만들고 싶었으니까 그 옆에 B자를 붙였습니다. 알파벳 B예요, 그냥. 제가 B형이어서 B를 붙였어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B형인 게 좋아요. A형처럼 까다롭지도 않고 O형처럼 무색무취하거나 드라이하지 않고, 이런 브랜드 혹은 커뮤니케이션 쪽 종사하는 사람이 A형이 되게 많아요. A형이 실제로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대학 내에서 혈액형 조사를 해봤더니 66%가 A형이었어요. 한 100명 정도 됐을 때였는데 B형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근데 저는 B형이 의리가 있는 그런 오래된 고객과 함께 숨 쉬면서 일하는 마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A형만큼은 아니지만 섬세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했더니 광역 단위에서 법인은 같은 이름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웰비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향수회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서초동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A부터 Z까지 다 붙여봤는데 I가 제일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I가 붙은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사실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거는 다 비슷한 말 다 알아요. 어떤 것이 브랜드인지 알고. 근데 내가 세상에다 내놓을 것을 나의 가치관, 철학, 목표, 비전, 태도가 얼마나 반영되는가의 문제고, 그리고 브랜드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비시장적이잖아요. 시장에서 안 먹히면 어떡해요. 이 관계를 어떻게 내가 찾아가는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고 시장에서 대표님들이 처해 있는 어떤 경쟁력에 따라 다르고 또 나의 취향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보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막는 거구나. 이걸 하면. 예. 그러니까 브랜드는 사실 이제 너무 뻔한 얘기를 좀 먼저 하면 차이를 규명하는 겁니다. 제품이건 내 회사의 어떤 그 이미지건 아니면 아마 스타트업은 대부분 또 대표자의 이미지와 말 목표가 사실은 브랜드고 그 기업의 제품과 거의 하나인 경우가 많은데 차이를 규명하는 거에서 이제 차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단어에 저는 집착하는 건데 차이는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디퍼런스를 말하는 거죠. 다른 것. 근데 다른 것은 우리가 그 일상에서 다른 것은 또 동시에 디퍼런스가 아니라 유니스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새로움이 있어야 다른 것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정말로 새로움이 들어있는 다른 것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고 봐요. 그 객관적인 나의 제품과 서비스 자체가 새로움으로써 다른가라고 질문하면 사실은 자신감이 없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려고 한 것이 지금 사실 세상에서 세상을 혁신시키는 아주 새로운 제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역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은 아니었어요. 보통은 세상의 어떤 그 시장에 나온 새로운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문학이나 예술이나 문화적 현상에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품이 나옵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감수성이 생기고 창의적인 사람이 그런 것을 어떤 문화적인 철학적인 걸 반영해서 새로운 제품을 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필요와 충분 조건이 매우 사후적 해석이라고 봐요. 아이폰을 필요로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미디어를 소비하는 태도나 이런 문학적 어떤 그 감수성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일부가 그 전자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비슷한 시도도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창의적인 이제 아이폰이 태어나게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다 보편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완전히 유니크하고 특수한 것이 없어요. 근데 보편성 속에서 우리가 차이를 찾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은 사실은 우리는 항상 얘기할 때 새로움이 있다고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르네?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근데 완전히 새로운 게 있냐? 특히 내가 그런 걸 만들 수 있냐라고 그렇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 너무 자신이 없어지거든요. 저는 나에게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새로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을 떨쳐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광고 대행사를 만들면서 저처럼 눈치 보지 않는 조직 이런 걸 왜 생각했겠어요? 저는 그래야 괜찮은 인재들이 또는 아직은 미숙한 사람일지라도 괜찮은 인재로 클 수 있다는 연결을 한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일하면 인풋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오피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좀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걸 강조하는 그런 철학을 주장하면 느리지만 오래 갈 수 있는 회사가 될 거야. 약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웰비아이시면서 그 두 가지의 키워드를 잡은 거였는데요. 이미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내가 해석하는 것. 그래서 뭐 나와 세계의 관계를 정의하는 약간 멋있는 말처럼 썼는데 너무 뻔한데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석하고 정의하는 주체가 나예요. 그리고 스타트업은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1000명, 5000명이 돼도 창업가나 주인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직원들이 주인이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직원은 그러니까 주인 의식을 갖고 일하라고 해도 안 되고 주인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머슴 취급을 하지 않고 서로가 평등하게 일을 하지만 주인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면 그 회사가 특히나 작은 규모라면 더 형편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 주인이 내 브랜드, 내 제품, 내 회사,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할 거냐. 저는 이것이 브랜드 활동의 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뒤에도 말씀드린 세계 단계의 정의가 나오는데 시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내 제품과 서비스를 차별화하려고 하다 보면 챗 GPT보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거든요. 예. 세상에 없는 기술을 막 특허를 해. 우리나라의 특허가 정말 수백만 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품화돼서 사업성까지 있는 건 1%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기술도 그런데 기술과 디자인, 혁신적인 어떤 서비스들이 돈이 되지 않아요. 근데 돈을 버는 회사들, 뭔가 의미 있는 시장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회사들을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건 어디서 오느냐? 저는 브랜드, 그러니까 본인의 철학과 가치관, 그것이 회사의 브랜드, 내 서비스와 제품의 브랜드가 투영됐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제품이 좋아야 되고요, 서비스도 좋아야 돼요. 근데 그것에만 집중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건 연돈 볼카치 사태가 나는 거죠. 그게 TV를 통해서 엄청 유명해지고 핫해졌잖아요. 그래서 냉큼 백모 씨는 막 사람을 꼬셔가지고 냈는데 지금 뭐 한 20개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TV에서 소비했던 컨텐츠를 소비하는 돈가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매우 특이한 건 없었어요. 모양과 육즙의 차이가 좀 있었죠. 근데 돈가스 집이 얼마나 맛있는 데가 많아요. 특히 일본식 돈가스를 볼카치는 따라가지를 못해요. 원래 제주도에 있는 연도는 제가 못 가봤으니까.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가 됐을 때 사실 그걸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이들을 만들어낼 수가 사실 없어요. 이미 선수들은 세상에 많고. 그래서 이 관계는 어쨌든 시장에 대한 분석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친구도 있고 오랫동안 또 업계에서 종사하시다가 창업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아 지금 시장은 이런 상황이야, 경쟁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 요즘 이런 게 선호가 있어, 뭐 등등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욕망과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인식을 하시는 정도가 되셨기 때문에 창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작동할 건가의 개인적인 플랜이 브랜딩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 몇 개만 드릴게요. 산타마리아 노벨라라고 저는 써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인더스트리 구조 어떤 장르상으로 보면 뷰티 시장에 속하는 제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수도승들이 이제 허브와 식물 재배 뭐 이런 걸 하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800년 전통의 그런 사원. 근데 사원에서 만들진 않아요 지금. 실제로 제조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방식을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원래 생산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뭘 하냐면 뷰티 시장에, 그러니까 아마 초보거나 철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생약 성분으로 인체에 무해한 걸로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우리는 느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집스럽게 정통성 해오던 방식을 유지하니까 그 고집을 브랜드화한 거거든요. 그 고집을 브랜드화해서
당신은 우리의 시간을 사 가시는 거라는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러니까 메시지는 그렇게 전하시겠죠. 여기에 시장의 맥락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철학이 반영되지만 시장의 맥락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이제 식물과 허브를 이용해서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려고 하면 사실은 팔 수가 없어요. 그냥 특산품 정도로 머물러야 되는 거고, 이 제품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이제 브랜딩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자연스럽게 선택한 겁니다. 팀벅 뭐 잘 아실 텐데 사실은 특히나 미국은 백팩이 아주 유행하는 나라인데 백팩이 엄청 많았거든요. 엄청 많고 유럽에서 출발한 브랜드도 많았고, 사실 미국은 가방 브랜드가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제조 브랜드들 많은데 세계적인 브랜드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가방 하면 견고함 뭐 이런 걸로 이제 미국은 좀 승부하는 시장입니다. 뭐 이렇게 백팩 중에 유명한 것들 보면 모양도 좋고 진짜 30년, 50년이 가도 괜찮은 그런 가방들, 좀 브랜드 이름 까먹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선물 받은 게 있는데 진짜 오래 가도 괜찮거든요. 근데 얘네는 그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시인의 삶을 돕는 기능 중심 브랜드라는 걸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철저히 도시인들의 그러니까 기능을 충족시켜주는 가방으로 되게 그러니까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고. 진라면은 뭐 너무 뻔한 거여서 예시로 들기조차 좀 그런데, 진라면 제가 이제 강도기획전 아니고 브랜드 제품 개발 PD라고 하나, 거기 MD라고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가 팔로우 전략으로 시작한 거예요. 신라면이 막 전국을 강타하고 그냥 삼양이 이렇게 한번 쓰러지고 오뚜기가 라면 시작한 지 늦게 후발주자잖아요. 농심 신라면 이거를 딱 팔로우 전략을 써가지고 2등이라도 하자라고 시작한 게 여기는 그래서 오뚜기 진 라면 똑같은 라임을 가지고 시작한 라면이에요. 대신 딱 어딜 차이 줬냐? 매운 걸로 승부가 안 되니까 우리는 순하고 부드러운 라면으로 간다. 근데 오래 걸렸어요. 10년, 20년. 뚝심 있게 했죠. 뚝심 있게 했고, 세대가 좀 바뀌면서 뭐 매운 걸 못 먹는 것도 있고, 진라면 같은 경우는 오뚜기는 사실 이렇게 ESG 8위가 좀 잘 된 케이스라고 좀 보여져요. 착한 경영진이라는 이미지도 좀 가져가면서 젊은 층들이 급작스럽게 이제 어차피 매운 거 잘 못 먹는 애들이 많은데 호응도가 높아졌던 브랜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라면 시장을 빼고 마트로만 따지면 국내에서 진라면이 가끔 분기별로 이긴다고 해요. 그렇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은 거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고, 아마 뭐 IT 업계도 있으실 수 있고, 아마 제조나 어떤 새로운 서비스들을 막 만들어서 다른 곳보다, 혹은 보통은 그렇잖아요. 일단 내 제품과 서비스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창업을 합니다. 사실은 완벽한 기술 창업, 카고 뭐라고 하지 그걸 차고지에서 시작하는 그런 창업이 이제 뭐 미국식 창업이라면, 우리는 보통 어느 정도 관계나 이해, 그쪽에 망이 있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기술도 가지고 있죠. 전문성도 있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할 수 없어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늘려야 되냐, 아니면 영업을 열심히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고민이 많은 게 스타트업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런 처지에 있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가치에 좀 집중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와 내 조직, 그다음에 현재 초기부터 같이 우리 회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제품과 서비스를 찾아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지금 뭐 원가를 낮춰야 되는 거에 갑자기 집중한다든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해야 되는데, 이 좌충우돌하면서 이것저것을 손대기 시작하면 나중에 내가 창업을 한 이유와 나를 믿어줬던 사람들이 나라는
CEO를 바라보는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게 되면서 방향을 잃은 배가 되고 어느새 막 구멍이 뚫려가지고 배가 침몰하는 수도 있다. 저는 아직은 침몰은 안 했으니까 가치를 좀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어떤 이야기로 할 거냐, 이거는 관념적인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3년 된 고객, 지금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나한테 노크를 최근에 왔는데 아직은 밀당을 하고 있는 이 사람, 아니면 뭐 부모님이 야 너 직장 생활하면서 왜 사업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친구도 있고. 그 사람한테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고객 뭐 시장 뭐 세상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단선적이지가 않아요. 일단 제가 상대적인 개념을 몇 가지 설명하면서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것과 선호하는 것이 상반된 사전적 개념이죠. 필요한 거는 니즈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 짤을 보는데 배에서 이렇게 영화인데 타이타닉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인데 볼펜을 팔아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어떤 흑인이 술집에서 팔아봐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거기 냅킨에다가 뭐뭐 좀 써줘. 그랬더니 볼펜이 없어요. 그럼 너 필요하니까 사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제 필요하면 사게 돼 있다라는 본질을 보여줘요. 원래 맞습니다. 필요 없는데 사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갑자기 무슨 한국의 예를 들 만한 게 없네요. 사실 세상 너무 다양하니까. 어쨌든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선호해서 사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게 좋아서 갖고 싶어서. 근데 이게 저는 점점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이게 붙어가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사러 가는데 쌀이 필요해서 쌀을 사지만 내가 만약 햇반 같은 거라고 보면 농심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가서 내가 집는 건 있어요. 햇반을 집을지 아니면 농심도 뭐 나오고 막 요즘은 햇반 그런 즉석 밥들이 많던데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밥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 브랜드 밥은. 그래서 딱 가서 1+1인지 5+1인지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걸 나눠가지고 삽니다. 그냥. 그게 왜냐면 필요는 한데 선호가 없는 거예요. 저의 선호는 가격에 있는 거예요. 이 제품은. 이 시계를 손목에 얹고 내가 볼 때마다 행복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시계는. 또 필요는 한데 필요해요. 그게 뭘 충족시키냐? 나의 감성적 혹은 나의 감수성, 나의 명예감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가 시장의 공급상에서 이제 그 니즈라고 따지면 사실은 1,000만 원짜리 시계는 필요가 없죠. 1,000만 원짜리 시계가 있어야만 생활이 운영되지. 영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필요와 선호는 항상 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은 시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그 제품과 서비스를 갖고 있거나 우리 회사가 없으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공급을 못 받아서 사람들이 뭔가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생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선호로서 필요를 자극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좋아야 돼요. 구체적인 고객 한 명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이익과 명예라는 소비자의 심리가 좀 있는데 이걸 사면 혹은 이걸 내가 쓰면 그 전보다 좋을 건지. 예를 들어서 무슨 고무줄을 사는데 이 고무줄이 조금 더 튼튼해 보인다든가 아니면 우리 집 여기다 사용하면 훨씬 더 견고하게 기능적으로 잘 작동할 거라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꼭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내 필요가 어떤 그 생활적인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갖고 있으면 명예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저는 인간의 심리학을 공부한 적은 없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충족감과 이익을 느꼈을 때 나는 소비를 잘했다는 명예감을 갖게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되게 이기적이고 되게 저는 인간을 시장에서 존재하는 인간은 친구 많고 시장에서 존재하는 고객, 소비자 아니면 지나가는 행위는 지독하게 그 명예심이 높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해요. 잘난 체도 많이 하고 싶고 근데 사람들 속에서 명예감을 높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소비자로서 선택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충족시키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호의 문제가 필요랑 점점 붙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한 것과 조직을 위한 것의 차이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웰비아이 말씀드렸던 그 나의 가치와 목표 비전이 내 회사에 어떻게 투영돼야 되는가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사전적으로 그다음에 시장에 존재하는 걸 규명할 때는 이 구조가 맞아요. 근데 내가 내 브랜드를 결정할 때는 과연 무엇이 붙어 있고 무엇이 떨어져 있는가를 찾아가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건 똑같고 어떤 건 다른데 주로 이따가 제가 여쭤볼 텐데 주로 나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니까 A라는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무슨 가스 배달을 하는 어떤 가스 옛날에 LPG 통 배달하는 제가 아는 대학교 때부터 알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마포 일대를 휩쓸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벌어가지고 맥주집을 크게 내신 분인데 그분은 속도와 목소리로 승부를 보시고 가장 빠르게 그리고 전화할 때 쭉 던져놓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또 찾아주십시오 이런 소리가 육성도 좋으신 분인데 등치도 좋고 그걸로 승부해서 마포 일대를 쓸어버리신 분이었거든요. 이게 갑자기 나왔지. 어쨌든 똑같은 LPG 통을 배달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거거든요. 비슷한 걸 파는 것 같지만 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나온 것과 무엇이 좋은 거 나쁜 거 장점 단점 막 따지다 보면 이 장점은 솔직히 말해서 대체로는 제가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대체로는 대표님들 개성적이거나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그 개인적인 선호, 성향, 또 경쟁력, 또 관심 이런 것의 발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찾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필요 선호 같은 경우도 이거는 같은 말 반복되니까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익과 명예 이미 아까 그 잠깐 띄워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브랜드는 설득돼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 라고 이렇게 나는 이런 회사고 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이런 회사를 만들 거야. 이런 서비스를 세상에 내놔서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친구한테 말을 해요. 그리고 친구가 설득돼야 될 거예요. 설득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람을 믿어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동안 살아온 나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제품을 이거는 내가 하면 잘 될 거야라고 하는 아무리 그 친구를 오랫동안 봐오면서 넌 참 믿을 만한 친구지만 그거 지금 그걸 가지고 뭘 한다고? 그럼 누가 믿어주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되겠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LPG 통 배달하셨던 사장님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그건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이제 그분은 이제 만나지 않는 분인데
어쨌든 대화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인데 자기가 그 두 가지를 그냥 했을 뿐인데 잘 됐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 씩씩하게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말 크게 하고 이왕이면은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씩씩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잘 될 거라는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는 그냥 사후적인 해석인데 어쨌든 그 사람은 시장에서 어떻게 일으켜졌냐? 와, 이 사람은 배달 올 때 똑같은 걸 가져오는데도 빨리 오는데 그 와서는 아까 소리도 막 크게 지고 씩씩하게 딱그 내가 원하는 자리에 놔주고 기존 거 가져갈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존재감 있게 왔다 가는 거죠. 어차피 정기적으로 와도 오는 거니까 그런 차이만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장에서의 필요성, 사람들이 찾는 어떤 그 필요성이 서로랑 좀 붙어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이익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사실 명예를 더 소중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지독하게 명예심에 관심이 많거든요. 아까 잠깐만 한 번 더 반복하면 사람들이 10명, 5명, 7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한 거랑 뭘 해요. 그러면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말 잘하고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잘나고 싶잖아요. 거기서 주눅 들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주눅 들어있는 상태가 익숙해지면 열패감과 패배감으로 뭔가 정서적 불안감으로 그게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좋지 않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자기는 존중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잘 못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내가 오로지 혼자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나 제품, 서비스를 선택할 때 명예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놓고 내가 논리를 만들죠. 내가 이거에 이걸 해서 이걸 했었다. 왜 그런지. 왜 남한테 남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굉장히 좋은 행동을 했다고 이제 사실 인증을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뭐 인스타에다가 뭐 뽐내고 이런 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조금 다른 심리의 문제고요. 그래서 명예로서 자극한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헷갈리실 거예요. 브랜드 얘기하면 자꾸 그 대표 철학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브랜드 디퍼런스를 만드는 거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객관적인 규명을 찾아서 이래야 한다라는 결론, 수학적 결론으로는 내 브랜드, 내 제품 서비스의 차이를 못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매우 개인적인 것이 있고 조직적인 것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나를 위한 것, 나의 필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은 개인의 편의나 감정과 나의 정체성과 되게 관련이 깊은 것이고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선호, 주관, 주장 이런 것들 제품과 서비스가 하나의 기업가의 어떤 미션과 철학으로 구성된 브랜드 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나 팀 사장이 되는 거고요. 직원들한테는 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다 분절적으로 이해돼요. 제품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하는 것과 이 제품과 서비스와 여기서 이걸 창업한 창업주와 이런 관계들이 다 분절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선택도 바뀌고 결정도 바뀌고 저번에 이랬는데 오늘따라 표정은 왜 이러지?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이러기로 하지 않았었어? 아니 그러지 않았는데요.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억도 못합니다. 자, 이게 이제 조직을 위한 것으로 어쨌든 대표님들은 나의 생각을 객관화시켜서 조직에 뼈를 묻어야 되고 제품과 서비스 거를 포장을 하긴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창업을 하는 순간 사실 거의 웬만한 내용이 만들어져 있는데 딱 창업하는 순간 돈 문제도 고민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딱 그 순간에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 집단의 목적이나 성과에 대한 해석의 문제나 체계 이런 것들이 브랜드 체계, 뭐 철학 체계 아니면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이미 창업하는 순간 다 갖춰져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그 멋있는 말로 표현하자면 미션이고 가치고 규범인 거죠. 그리고 그거는 원래 대표님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나는 이래가 아니라 우리로 바뀌는 순간을 대표님들이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상품과 조직 대표자가 통합적으로 인식되고 동시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 순간이 창업하는 걸 결심하는 순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미션, 비전, 뭐 밸류 뭐 이런 말씀 책들 보면 막 나오잖아요. 브랜드 뭐 이런 거 하면 유튜브 찾아도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 브랜드가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어떤 태도와 기준으로 세상을 만날 것인가? 너무 관념적인 말이 쓰여 있는데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미션은 내가 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는 미션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조직적인 단어로 만날 수 있는 나의 의지가 있을 거거든요. 나의 생각이 조직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 우리의 미션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자,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비전은 좀 쉽죠. 약간 목표 같은 거죠. 우리는 이게 될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달성하는 것이죠. 비전은 달성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밸류인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누고 어떤 방식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대할 거고, 그러니까 방식적인 문제, 결국 태도의 문제가 조직에서 가장 문제가 많거든요. 미션은 사실은 이게 잘 갖춰지고 이제 업력이 5년, 10년, 20년 되면 미션도 되게 중요하고요. 비전도 중요해요. 근데 항상 문제가 그러니까 짧은 그 회사에서 뭐 5명, 10명, 20명 점점 회사는 커지는 과정에서 초기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미션을 암기할 수도 있고 처음에 믿지도 않아요. 뭐 좋은 말이네 이러고 지나가는 거고요. 비전은 저거 잘 되면 나한테 떨어지나? 이걸 거예요. 근데 이 밸류에서 같이 합의되지 않고 저게 흔들리고 대표 자신도 흔들리거나 그것이 잘 그 회사 안에 어떤 규범까지 그 좌우할 정도의 코어 밸류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먹혀야 되는 거고, 먹힌다는 뜻은 저 사람은 저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우리 회사는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제도를 갖고 있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거는 흔들림 없는 어떤 그런 우리들의 어떤 원칙이 되고 있거든라고 느끼고 있고 경험을 하는 과정이 없으면 이제 조직이 커지면서 계속 저기서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질문 좀 나중에 던지고자 합니다. 브랜드라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으로 혹은 아직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완성되는 건 없지만 내가 최초에 창업할 때 여기까지 갈 거야 라는 것이 아직 달성되지 않은 기업이라면 아직까지는 창업하는 순간에 가졌던 그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장을 어떻게 보고 시장이 이런 곳이고 나는 어떤 차이를 만들 거고 등등 경험과 세계관 속에서 나온 그 세계관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제품, 내 서비스에 대해서 누군가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볼 때 뭐가 부족하고 스스로도 판단되고 직원들도 뭐 회의하다 보면 이건 좀 개선돼야 돼, 뭐 해야 돼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 쭉 훑어 모아서 그걸 한번 모아서 챗 GPT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대표님들의 문제점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해 줍니다. 엄청 잘 나와요. 그리고 그 생각, 그것들이 왜 어디서 문제가 되었을까? 왜 나는 이런 나만의 브랜드, 내 기업의 어떤 브랜딩하고 있는 과정이 되고 있지 못할까에 대한 답은 스스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교만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세상에서 차이를 만드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경쟁력과 관심, 선호, 나의 명예감이 시장에 온전하게 인정받기 위한 과정인데 자꾸 사업을 하다 보면 막 이것저것 흔들리는 게 많아요. 귀도 얇아지잖아요. 그것들을 걷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나 문제점들을 잘 모아놓고 그냥 최초에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더 선명하게 규범화하고 그다음에 나는 이런 회사가 될 거야, 이런 제품으로 이런 승부를 볼 거야 라는 내 최초의 어떤 글이나 언어로 명제로 정의하지 않았더라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던 게 있거든요. 그것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죠.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하나하나 그 흔들리지 않는 원칙들을 자꾸 써나가고 되새기고 그 순수하다고 말씀하죠. 처음 가졌던 그 태도와 계획, 선명 뜻은 찰나로 들어왔던 쌓이고 쌓였던 결과이겠지만 그때가 그 마음과 계획이 다른 일 때문에 흔들렸기 때문에 뭐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킨다고 해서 다른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선호와 명예도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완벽한 나의 것이 계획으로 되고 가치가 되고 철학이 되고 규범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내가 자꾸 직원과 사람들한테 시장에다가 말을 하는데 점점 사람들이 더 끄덕이고 들으면 나랑 일하고 싶어 하고 그런 상태. 그리고 실제로 제품과 서비스가 그렇다고 느껴질 때 그때 시장에서 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브랜드가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예시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예시까지 듣는 시간이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한번 그냥 한 번씩 이야기 제가 너무 오랫동안 말을 했으니까 한 번씩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아마 머릿속에 막 돌아다니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떠오르는 나의 어떤 미션? 나는 이런 회사를 만들 거야. 이 시장에서 어떤 존재가 될 거야. 뭐 어떤 그런 미션이나 가치 하나하나 할 필요는 없어요. 비전, 코어 밸류 세 가지 이런 거 사실은 이게 밸류인지 철학, 애티튜드인지 미션인지 비전인지를 거의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거든요. 한 두세 가지 정도 떠오르는 게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적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한번 들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까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눈치 보지 않는 조직, 그리고 신뢰로 먹고 살아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조직, 딱 그 두 개였습니다. 2022년 4월 1일 처음으로 공유 오피스에서 나와서 이제 오피스를 얻었을 때 처음으로 창업 신고하는 페이스북에 그 글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창업 신고를 한 거죠. 약간 늦깎이 창업이니까 여기저기 소문을 잘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브랜드, 내 회사라는 어떤 브랜드의 핵심 철학은 찾는 게 아니라 결심하는 거예요. 이미 그 결심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나의 어떤 객관적인 것과 나의 주관적인 해석과 정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심하는, 근데 결심했던 순간에 내용들이 있어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즘 계속 과제 이런 거를 보니까 문장이 안 떠오르네요 지금. 뭐 단어에도 상관없죠. 3차원적인 걸 하다 보니까 2차원적인 문장들이 떠오르지. 네.
모두에게 적은 거를 잠깐 1분씩 설명하면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BI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 좀 실제로는 여기서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 B는 브랜디드, 브릴리언트, I는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그리고 집에다가는 와이프 이름 이니셜이 고임이거든요. 우연하게 그렇게 됐어요. 왜 BI가 뭐야? 뭐 브랜드야 뭐야? 막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자기 이름이야. 가끔은 거짓말도 이런 거는 용서해 주겠죠? 오늘도 이게 방금 얘기하신 게 브랜드에서 마케팅으로 넘어가면 모르겠어? 잘 팔아야죠. 혹시 다 쓰신 분 있으시면 누가 먼저 이렇게 테이프를 먼저 끊어주시면 어떨까요? 서 대표님? 예, 제가 할까요? 네. 저는 뭐 지금까지 뭐 이런 브랜드 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대표님 말씀 강의를 들어보고 나도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뭐 당장 뭐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미션이라 해야 되나 비전이라 해야 되나 포화라 이거 구분이 잘 안 가긴 하는데. 일단 제 미션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영원한 생명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생각이 이제 인간이란 유한한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유전자가 영원히 전달되고 우리 가치들이 영원히 미래 세대에 우리가 이제 선배 세대에 받은 그런 어떤 가치들이 제가 만들어서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그런 중환자적인 입장이 돼서 그런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일을 하면 뭐 잊혀져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뭐 제 유전자는 우리 자식들이 이제 유전되고 뭐 제 가치가 뭔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사회에 통용이 될 거고 그런 그 부분이라서 그래서 타협되지 않을 코어 밸류는 우리가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지속 가능한 어떤 이 사회 뭐 이런 환경 결국 뭐 ESG 그런 내용으로 좀 포괄적으로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많이 적으셨거든요. 팬들을 막 적으셔서 한번 보고 계셨구나. 저는 일단 저희 회사를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인 미션이라기보다 회사의 미션을 한번 달성해 봤는데요. 엄마와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미션이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 목표는 모든 직원들이 엄마와 아기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코어밸류 세 가지는 일단 안전성,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 이렇게 키워드를 정해서 이거랑 이제 부합하는 교육이나 이런 걸 할 거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저희 회사를 조금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들이 믿어주는 회사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네, 저희가 하는 일이 산모님들이 아기를 놓으면 그 정부에서 관리사 선생님을 파견해 주거든요. 그게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네. 지원을 해주는 그거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산모님을 매칭시켜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 한국인이라 또 들어가시면 저는 제가 프리랜서로 하고 있는데 뭐 회사 그 큰 개념보다는 그냥 제가 프리랜서를 처음 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값어치만큼의 결과를 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프리랜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약간 저는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처음 회사 생활을 할 때는 내가 받은 값어치보다 더 이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계속 좌절도 많고 뭔가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나? 막 이런 그 불안감 속에서 살았는데 프리랜서를 하면서 제가 가졌던 첫 번째 마음은 값어치만큼의 그 결과물을 내자. 그것만 해도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22년도에 스타트업을 했는데 스타트업하고 이제 받은 걸로 공방을 핸드메이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런 거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핸드메이드니까 전부 오로지 제 생각과 제 손만 가는 걸 만드니까 그래서 제가 쟤를 괴롭히는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 더 저기서 조금 더 그 까칠까칠한 어떤 그 하나를 용납을 못해서 사실은 상품화로 만들어도 이게 시간이랑 제 그거를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계속 조금 더를 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조금 그냥 대충 한번 만들어 볼까 대충으로 한번 해서 보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손이 좀 더 들어가고 저를 괴롭히지 않게 좀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반품이 들어오는 거나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반품이 들어오는 거나 그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거를 충족시키기에는 저를 충족시키기에 더 급급한 것 같아서 대충 디자인이나 그런 거에 관해서 조금 저를 덜 괴롭히고 싶고 제 상호가 저희들은 바이 더 부산시로 해가지고 지금 바닷가에서 부산 바닷가에서라는 뜻인데 제가 요즘 이걸 너무 회피해서 바닷가를 조금 멀리한 것 같아서 조금 바다를 더 성향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만드는 거가 핸드메이드지만 조금 젊은이를 향한 그거라서 젊은 사람과의 많이 소통해야 되겠다는 좀 게으르지 않고 소통을 해서 조금 많은 디자인을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와서 잘 본 것 같아요.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적으신 거 있으세요? 예, 저는 아이스킹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딱 떠오르는 우연하게 이제 본 것 중에서 디즈니 시리즈 중에서 가장 수익이 높았던 게 라이온 킹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중국에서 좀 오래 거주하면서 이제 친정 어머니께서 이제 왕신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런 뭐랄까 내가 그러니까 엄마로서 창업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잘 해내고 싶었던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짓게 됐는데 제가 사실 좀 강연 듣는 거를 제 자신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강연에서 영감을 얻거나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이제 강연 그런 포럼 컨퍼런스 위주로 이제 좀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아예 이제 좀 이렇게 작은 소도시에서 조금 유명한 연사분이 오셔가지고 강연했을 때 좀 많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전혀 자리를 뜨지 않고 그분을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왔을 때 그분이 이제 해주시는 게 학생들한테는 되게 영감을 줬었고요. 그걸 보니까 내가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좀 작지만 이제 좀 강한 그 역량이 조금 한 분야에서 강한 기업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약간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고객의 어떤 이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제 정말 그 고객의 이제 맞춤형으로 해결해주고자 하는 그런 게 우리의 이제 코어 밸류이고 그래서 이제 약간 다 모든 프로젝트나 이제 홍보가 끝났을 때 고객이 돌아보았을 때 이제 그래도 정말 괜찮은 프로젝트로 마감이 되었구나
그거를 느끼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 가치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오늘 저도 이제 사실 최근에 들어서 약간 컨디션이 난조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복잡했는데 대표님 강의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스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세지원의 김현주입니다. 하혜수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앉아서 업무를 보느라고 죄송하게도 강의를 다 제대로 못 들었고 죄송합니다. 요즘 계속 R&D 한다고 해서 이게 단어 문장이 안 떠올라서 저희 기존의 계획서들 이렇게 지금 보는데 정확한 물음의 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떠오르는 나의 미션 한 문장 이게 요즘 계속 좀 다른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거 카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해서 그 나중에 따로 해서 숙제는 아니니까요. 즐거운 일이 있으셨으면. 네. 미션 한 문장. 예. 제조 기반 ICT 글로벌 회사의 헬스케어 제조 기반 ICT 융합 회사가 지금 이렇게 큰 저희 회사의 이제 정체성인데 저희가 융합하고자 하고 이제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거는 바이오 그리고 소부장 기업을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회사로 해서 ICT 융합 회사 나가는 방향이 기본적인 전체 틀입니다. 요건 이제 IPO 기준에서 여기 딱 카테고리가 나뉘는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 역시 그런데 기업의 종속을 위해서는 ESG가 돼야 되는데 보통 ESG 개념이 너무나도 고차원적으로 가서 단순히 저희는 소부장 기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소재의 친환경화를 위해서 리사이클링이나 소재에 대한 여러 가지를 연구 고찰도 하고 그걸로 해서 제품에 응용하려면은 사실은 그 순환센터나 이런 전문적인 기관들에서 나오는 파우더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잘 제품에다가 해나갈 수 있는지 계속 가설하고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지용구나 의료용구 제품에 녹여내고 그래서 또 거기에 ICT를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코어 밸류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냥 헬스케어 제품의 그거 홈테크화를 원하는 거죠. 요즘에 뭐 노세 정책이라고 한국에서는 국가 정책이 노세 정책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지금 올해부터 5년간 대단한 돈이 들어가서 노세 정책을 하는데 병원보다는 홈케어가 더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품들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억지스러운 하이테크를 올리는 제품이 아니라 기반이 탄탄하게 그냥 막 써도 되는데 거기에 하이테크가 돼 있으니까 케어를 받는 그런 개념의 제품입니다. 튼튼한 제품 만들자. 네, 그렇게 되고 ESG 아까 분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고 고용 창출은 반드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수포 다 같이 잘 살자. 네. 오늘 온 사람들은 그 정도는 뭐 하시고 앞으로 계속 강의에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발벗고 뛰시니까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저는 현재는 이제 제조회사, 복지연구 제조회사를 만드는 그리고 저는 원래 금융맨이었다가 21년도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 급하게 만든 회사 이름이 TR 컴퍼니인데 제 이름을 땄습니다. 동물 이래 가지고 이니셜인데 현재는 Do the right things 해가지고 옳은 일을 하자 뭐 이렇게 슬로건을 내들고 이렇게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는 나의 미션은 저는 회사 부분인데 저는 고령자의 편안함과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회사 대사가 이게 제 미션이고 나의 비전은 2030년까지 복지연구 제품 제조회사에서 1등하자 이게 제 비전이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코밸류는 제품의 퀄리티, 직원의 전문성, 소통하는 조직 3개 정도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이네요. 저는
미션하고 비전 이거에 대해서 3년도 기억이 막 나네요. 제가 91년도에 그 청주에 네슬레라는 회사에 입사했는데 커피 만든 회사였거든요. 거기서 5년차가 돼가지고 과장 진급을 할 때 그 로자 스위스 로잔에 모여가지고 한 달 보름짜리 그 뭐랄까 미들 매니저먼트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는데 일주일 내내 적어놓는 거예요. 맞아요. 미션하고 비전 코어 밸류를 미치듯이 일주일 내내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지금도 네슬레 미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Good food for life. 심플하죠. 너무 심플한 미션인데 저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메일 아이디가 네스카페 보입니다. 아직도. 어쨌거나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그 미션 비전 같은 것들을 제가 경영 잡은 업체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중견기업 정도 돼가지고 매출이 55, 100억 된 회사들도 저런 게 없는 회사도 많고 또는 있어도 제대로 이렇게 끌어나가지 못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션과 비전이라는 게 끌어나가거나 앞으로 진행이 될 방향인데 방향 제시나 그런 거를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규모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많아서 또 그동안 직원들이 전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경영자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저는 그 미션 비전 같은 건 거창한 건 없고요.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저 코어 밸류 3가지를 제 현업에 좀 적용시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부 분야 아직은 그 소재 부품 장비나 자동차 선박기에 비해서는 약간 낙후된 분야는 아직은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이걸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화 시키고 있는데 기계화 자동화죠. 그런데 아직도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스마트 마이스터로 일하면서 정부 사업도 하고 정부 관계들도 해주는데 식품회사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경험을 공유해주고 싶어요. 제가 30년 넘게 했던 그 식품 분야 현장 경험 공유하는 것 그게 하나의 코어 밸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장 식품업체가 어려운 많거든요. 디피컬트가 많거든요. 이걸 디퍼런트로 그러니까 달라지게 해주고 싶어요. 디피컬트라는 말이 많고 당시에는 그 차이점이 달라질 겁니다. 알아주시고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가능하면 규격화 표준화시켜서 사람들이 공장 운영이나 제조업계에서 표준을 따라가게 어느 정도 경쟁이 좀 만들어주시고 싶습니다. 이 3가지가 제 코어 밸류입니다. 그래서 설명하자면 경험을 공유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디퍼런트화 시키는 것, 그 다음에 경쟁력을 갖춰주는 것, 이것이 제 교육 지도사로서의 배경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의 책을 따로 읽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라면 미션과 비전과 코어 밸류를 구분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구분할 필요는 없고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을 결심하던 순간에 나를 지배했던 나만의 생각들을 제일 잘 유지하고 그걸 계속 가다듬고 더 발전시켜 가는 과정. 그래야 다른 조직, 다른 회사, 다른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빼먹는 게 없는데 내가 들어가 있어야 진짜 눈이 쓰거든요. 진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 살아남아서 고객과 소통하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막 사용자가 많아지면 성장하는 거예요. 제품 자체가 성장합니다. 그때부터는 나가 아니라 내 철학과 기술과 경험과 내 관계가 들어가 있는 제3의 시장의 소유물인 회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특별히 질문 같은 건 없으실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써가지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